지금 라이브 방송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여자와의 만남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지금 잠시 후에 말씀 나누시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라이브 방송 잠시 후에 뵙겠는데 좀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됩니다. 한번 예상해 주세요. 네, 맞아요. 좀 찍으시죠, 이제. 네. 말씀 나누시느라고 저는 지금 음성이 안 나오네요. 지금 스피커가 안 나오네요, 저는. 얘기를 해보시죠. 저희는 지금 라이브 방송, 서울 시민방송으로도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한 곳을 찾아서 가는 소셜 라이브 방송 자키들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유스트림을 지금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칸1TV www.kan1tv.com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죠? 저는 이제 파랑도 TV s4mtv.com입니다. 네, 그렇게 치시면은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금 저자님께서 오늘 만나야 할 지금 저자님께서 지금 바쁘십니다. 지금 네. 모처럼 AT 북센터에 오셔갖고요. 지금 네. 말씀을 좀 나누시는데 잠시 후에 저자와의 만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죠?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랑도 TV 시민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조경슬입니다. 네, 지금 이곳은 양재동에 있는 AT 북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특별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자와의 만남이죠? 네네. 네, 짤막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 기업은행 행장님이셨고요. 네. 이번 1월에는 아주 특별한 책을 내셨는데요. 네네. 제목이 송해를 품다. 네, 네. 네. 제가 아주 긴장하지 특별해서.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저자님, 네. 전 기업은행 은행장님이신 네. 조준희 행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모셔서 모셔보겠습니다. 바쁘신 틈 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저희 예. 책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예, 오늘 예. 특별히 모셨는데요. 오늘 책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네. 귀한 네. 자리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저희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s4mtv.com 네, 파랑도 TV에서 전해드리고요. 네, 저는 네. www.kan1tv.com으로 네. 지금 생방송을 전국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저희 생방송이 되고 두 개의 있어요. 채널 말고도 지금 하나의 채널까지 세 예. 개의 채널이 지금 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 송해를 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송해 선생님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송혜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셨는지 그 특별한 예. 인연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은행장 그만둔 거는 네. 2013년 12월 말에 그만뒀는데 2010년도에 제가 우리 기업은행 네. 생긴 이래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공채 출신 은행장으로 뽑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제가 33년 네. 5개월의 은행 생활을 하고 그만뒀는데 네. 제가 은행장이 되고 나서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IBK 기업은행이 아주 원천적인 문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네. 우리 기업은행이 대한민국의 전체 한 33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330만 개 중에 한 100만 개를 우리 IBK 기업은행이 거래를 하는데 네. 결국은 중소기업들, 어려운 기업들한테 돈을
우리가 원활하게 네, 잘 네.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기업은행 그 이름에 기업이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네. 기업은행을 기업만 개인들은 네. 거래를 하지 않고 기업만 거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예. 기업을 살리고 예. 일자리를 만들고 만든다. 나라 경제를 살린다. 네. 송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개인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해 줘야 되는데 네, 네. 은행의 IBK 기업은행에 기업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네. 모든 일반 국민들이 기업은행은 개인은 거래를 안 하고 기업만 거래를 한다고 안다. 네. 그래서 제가 은행장을 50년 만에 네, 네. 처음 내부 공채 출신으로 저를 은행장 만든 거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네. 해결하라는 소명이 아니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광고로 풀어야 되겠다. 모든 5천만 국민한테 우리 IBK 기업은행이 네, 네. 기업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고 개인도 거래하는 은행이라는 걸 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3개월 동안 네. 새벽 한 2, 3시에 한 30번 이상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원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 좋은데 네. 제가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우리의 간절함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새벽 2, 3시에 2, 30분 일어나서 쓴 광고가 뭐냐? 네. 우리의 그 문제, 근원적인 예를 들어서 간절함을 전했다. 네. 그 내용이 네. IBK 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란 이름에 네. 기업이란 글자가 들어있어. 네. 아직도 기업은행을 기업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네. 그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학생, 주부, 군인, 근로자, 회사원 등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아, 이거 그리고 송 기업이 선생님이 살아야 얘기하셨어요.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기업은행의 역할.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애국하는 게 아니냐. 네. 우리의 본 기능이다. 그래 생각하고 그 광고 카피를 쓰면서 네. 제가 그러면 이 광고 카피를 네. 5천만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리느냐. 이 광고는 간절함을 알리는 거다. 네. 네. 간절함을 알리니까 뭐 젊은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네. 유명한 사람이 나이 20몇 살, 30살짜리가 이 간절함을 어떻게 국민한테 전하겠느냐. 네. 그러면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따뜻한 사랑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와 신망을 받는 분 중에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광고 카피를 쓰면서 생각한 분이 세 네. 분이에요. 그게 누구냐? 송혜 선생님, 네. 네. 최불암 선생님, 아, 네. 김혜자 선생님이에요. 네, 세 분 다 따뜻한 예, 분이시죠. 다들 그리고 뭐 최불암 선생님이나 다 김혜자 선생님 전원일기나 여러 가지 통해서 국민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가는. 네. 그래서 이 세 분을 놓고 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송혜 선생님으로 가자 결정을 한 게 최불암 선생님, 근데 그때 송혜 선생님 연세가 87이에요. 네. 87이고 네. 최불암 선생이 75이고 이런데 최불암 선생도 전원일기나 수사반장이나 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송혜 선생님으로 가자 결정한 거는 KBS 전국 노래자랑이 30년입니다. 네. 근데 만 30년인데 네. 일요일 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10% 이상이 송혜 선생님 앞에 앉아요. 네. 그런 매력도 있는데 더 매력적인 게 뭐냐? 그 KBS 아침마당이라고 가끔씩 보십니까? 네, 아침 자주 보죠. 예. KBS 아침마당에서 대한민국 30대 이상 여성들한테 당신들이 한국 남자 중에서 제일 결혼하고 네, 싶은 들었어요. 남자 누구냐? 미리. 그러니까 1번이 누구냐 하니까 송혜 선생님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네, 네. 첫째는 건강하다. 연세가 90인데, 그러시죠. 90인데 첫째는 네. 건강하다. 네. 두 번째는 네. 나이가 90 됐는데 돈을 벌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갖다 바쳐야 되는데 돈을 벌어온다. 중요하죠. 네. 세 번째는 삼시세때 집에서 밥 하나도 안 먹는다. 근데 그거 외에 더 매력적인 게 뭐냐. 네. 더 매력적인 거는 전국에 노래자랑 하고 다니시니까 전국의 그 지역에 가서 유명한 특산물이란 특산물은 다 가져오신다. 그런 이제 매력, 그게 있으니까 이 송혜 선생님이 대한민국 30대 이상 여성한테 결혼하고 싶은 남자 1번이다. 그래서 제가 송혜 선생님을 정하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 송혜 선생님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행장이 나한테 누추한데 오느냐. 내가 가겠다. 내가 기업은행 구경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은행에 오셔서 은행장실에서 제가 이 간곡한 제 이 간절한 마음을 설명을 하니까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송혜 선생님이 이제 됐는데 제가 그런데 이 광고 그걸 하면서 이제 제일 문제가 구식 노인을 그리고 이 광고를 한번 그때 신문에서 보셨지만 얼마나 투박하고 무식한 광고입니까? 이런 3,000명 직원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쓰면서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반대를 할 거다. 이러이러한 반대를 반드시 할 거다 생각한 게 A4 용지에 제가 석 장 반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반대, 아니야 반대 그러면 이런 반대가 나오고 여러 가지 반대가 나올 거다. 엄청난 반대가 나올 거다. 이제 직원들한테는 그래 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위에 놈이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이 카피 나오고 또 이 위에 애한테 광고 카피하고 이게 또 모델은 송혜 선생님이다. CF 모델은.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딸아이가 이걸 보더니 한심하다는 뜻이 전문 광고인이기 때문에 전문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아빠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느냐. 예? 지금 세상이 어떤데 그래서 야 세상이 어떻고 광고 무식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간절함 진정성을 이 전하는데 무슨 나이가 어떻고 그렇게 하느냐. 아빠 이게 아빠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 잘해야 된다. 예, 뭐 자기는 반대다. 따님이 이렇게 반대를 반대 그런데요. 이제 그저 엄마는 뭐 가제는 뭐 편이라고 엄마는 또 딸 편이잖아요. 엄마 엄마 예? 집에 식구하고 딸하고 같이 공격하고 전부 거치라. 역발상이셨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도 결국은 진짜 역발상인데 책에서도 아주 많이 그래서 집에서 공격받고 그러면 또 회사 가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해서 회의를 붙였어요. 내가 이런 광고를 송혜 선생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벌떼같이 반대가 그래서 이제 쭉 반대를 하는데 제가 석 장 반에 정리한 그 이상을 벗어나는 반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상을 예. 그래서 제가 이 간절함은 제가 아까 모두에도 한 3개월에 걸쳐서 새벽 2, 3시에 2, 30분을 일어나서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광고는 저만큼 생각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설명을 하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의견을 아는데 우리가 이 50년에 여러 가지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하자 하고 이제 그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를 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송혜 선생님은 한 3개월만 저 광고 혼자 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똑같은 게 나가면 국민들이 지겨워할 수 있고 식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반드시 송혜 선생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자 젊은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 그것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일 제가 보는 사람마다 그때는 거기 몰입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좋겠느냐 하니까
어느 누가 어떤 직원 한 사람이 네. 그때 MBC에 애정만만세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애정만만세에 요새 나오는 김유빈이라는 애를 네. 걔가 어떠냐? 하고 깜찍하나. 깜찍하고 네.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예, 기억나요. 걔가 어느 정도냐? 네. 송혜 선생님이 NG를 내는데 간 NG를 한 번 안 내고 내고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내고 네. 그런데 걔가요 제 방에 와서 이래 제가 안으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수줍어서 애가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부끄러워하는 애가 이 카메라만 대면 뭐 네. 역시 그래서 제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은 하늘이 내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김유빈 양을 해서 이제 그걸 세워놓고 하는데 이제 송혜 선생님 광고가 나갔어요. 네. 광고가 나가니까 한 네. 이틀 되니까 전 신문에 네.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박이 난 신문을 전부 스크랩을 해서 네. 우리 아까 광고에서 다니는 우리 애가 네. 퇴근하면 앉는 네. 소파 옆에 다 깔아놨습니다, 제가. 다 깔아놨는데 이틀이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제 식구한테 저 보는 거냐, 제가 안 보는 거냐. 네. 그게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 자는 머리맡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 머리맡에 다 깔아놓으니까, 얘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 저하고 같이 좀 출근하자. 네. 하면서 차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자식을 이렇게 끝까지 이기려는 아빠가 직원들을 얼마나 고생시키겠느냐. 네. 야, 그거 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잖아. 그거 너 졌어. 아빠한테 이겼어. 네. 하니까 지금까지도 지가 졌단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네. 회사 뭐 하다가 휴대전화가 빽빽 울려요. 네. 그래 보면 이놈이 저한테 해서 아빠 지금 이러이러한 경우인데 빨리 아이디어 좀 보내세요. 네? 뭐 좀 아이디어 좀 보내세요. 저는 금융계 아이디어만 내시는 줄 알았더니 예. 그동안 그래서 그런 네. 우여곡절을 다 거치면서 이루어진 게 송혜 선생님이고 송혜 선생님이 올해 연세가 90이신데 네. 제가 은행장 그만두고도 네. 제가 혹시 심심할까 싶어서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네. 저한테 연락 와서 소주 한 잔 하자 네. 이랬는데 지금도 소주 2잔 하세요. 아, 오히려 제가 중간에 도망갈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건강하시다. 정말로 그런 우리 네. 이 국민 MC나 네. 이런 분은 하늘이 내리는구나 하는 그래서 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네. 제가 참 행운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발하신 그런 걸로 역발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게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다 느껴져. 근데 출간 기념회는 하셨어요? 에이, 조촐하게. 여러 사람한테 또 네. 출판 기념회 하고 이러면 패기치니까. 예. 네. 조촐하게 19 몇 명만 모여서. 가족끼리만 하셨어요. 예, 그냥 네. 그렇게 했어요. 아, 그렇게 또 좀 조촐하게 하신 것도 약간의 역발상이신 것 같은데, 송혜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저희도 예. 다음에는 또 만나실 기회가 있으실 있죠, 것 같아요. 있죠. 예, 네. 예. 다음 또 기대해 네. 주시고. 예. 저희도 그 광고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결국은 예. 진정성이 예. 제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나라, 네. 이게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네. 만들고 네.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이거 외우고 있어요, 전.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광고를 만들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네. 각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네. 그냥 간절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몰입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방법을 찾았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네. 그거를 아까 이야기했던지 그 반대가 날 걸 제가 대비를 해서 네. 그거를 전부 설득을 하고 네. 이런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송혜 광고를 통해서 네. 느낀 거는 간절함, 네. 그다음에 몰입, 간절함. 네. 그다음에 과감한 실행. 그 세 단어를 늘 머릿속에 넣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간절함, 몰입, 실행. 예. 네. 그것이 이제 다 진정성으로 이제 하나로 네. 하게 예. 되네요. 예. 네. 사랑하는 그 진정성, 진정한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책 속에서 네. 그 말씀도 하셨어요. 꿈은 꾸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의 어떤 이런 예.
그 기업은행하고의 더 전체적인 그런 맥락으로 또 사랑하시는 중이신데 네, 어떠실까 궁금해요. 제가 그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네. 그런 적을 써놨는데 네. 혹시 자제분들이나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젊은 분들 계시면 네. 꿈은 반드시 꿔야지 이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네. 제가 은행장 하면서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샷 인사해서 네. 우리 그 13,000명 인원을 임원부터 계약직 직원까지 2,000여 명을 하루에 한 번에 합니다. 보통 지금 우리나라 인사가 한 달씩 이래 걸리는데 그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가 30년 전 인사부 행원 때 인사를 이렇게 늘려서 해서는 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하는 인사,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30년 전에 인사부 행원 때 꿈꾼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5대양 6대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는, 그거는 20년 전에 일본 동경지점 차장하면서 제가 해외에서 이거는 해외는 앞으로 이렇게 진출해야 된다. 동경지점 찾아가면서 그리던 그림을 이루었고, 또 지금 우리가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문화 콘텐츠, 한류가 이랬는데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아무리 문화 콘텐츠, 문화라는 게 그냥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는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화는 용선할 수 없다. 그걸 해야 되겠다. 그거는 10년 전에 일본 동경지점장을 하면서 꿈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거다 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게 운 좋게 제가 은행장이 돼서 30년 전 인사부 행원 때 꿈꾸던 완샷 인사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20년 전 동경지점 차장하면서 꿈꾸던 5대양 6대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10년 전 동경지점장 할 때 꿈꾸던 문화 콘텐츠를 이루었다. 그는 꿈은 우대. 반드시 자기가 꾸는 꿈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사람하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승부가 결정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꿈은 열심히 꿔라. 그리고 꿈을 꾸는데 그치지 말고 준비를 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게 저희 그 정말 그 경험에서 나온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는 거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요. 저도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행에 은행 또 뭐 게임 뭐라 뭐 여러 가지 영화까지 다 했습니다. 투자를 엄청 했던데. 드라마도 하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실결론적으로 한 5만 건에 그 저희가 5천억 이상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문제가 뭐냐? 굉장히 DNA는 우수한 민족이다. 우리가 한글을 만들고 이렇게 창조적인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없다. 석유 한 방울이 나오느냐? 나무가 제대로 하나 있느냐?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미래의 먹거리는 문화 콘텐츠다. 이제 자동차 한 대 팔아서 500불 나는데 영화 하나 잘 만들어서 하면 거기서 5,000불씩 남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런 데서 이 끼를, 재능을 DNA, 이 끼의 재능을 타고난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게 뭐냐? 그게 바로 문화 콘텐츠다. 근데 문화 콘텐츠 중소기업들 아무데 아이디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런 면에서 이 깨는 역할을, 돈으로 깨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제가 문화 콘텐츠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2012년에 일본 동경지점장을 할 때 일본에서 일본 그 센토 치히로노 가미가쿠시 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걸로 나왔는데 그 영화를 안 보면 팔불출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 열도가 떠들썩하게 2,400만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1,000만 관객만 넘으면 난리인데 물론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인데 그 비교하면 2,400만이 그러나 만화 영화 하나를 2,400만이 봤다. 어마어마한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중에 쇼크를 받고 제가 자리에서 한 5분을 못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쭉 이제 엔딩 클로징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데 출연진들 한 반은 일본 사람이고 나머지 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제주는 한국 사람이 버리고 돈은 일본 사람이
그건 낫다.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으셨군요. 충격을 받고 시야가 그때부터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런 네. 참 예, 하여튼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이런 그걸 하고 여기서 그걸 보고 야 우리가 나아갈 길은 미래 먹거리고 그리고 은행으로 봐서도 네. 결국은 은행이 점점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높아지면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업으로 옮긴다고 네. 은행이 매일 식당 가고 노래방 가고 술집 그런 데 대출했는 거 그걸로는 은행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서비스업 중에서는 문화 콘텐츠다.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IBK 기업은행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정말 그래서 한류를 시작하셨네요. 예, 네. 실제로 해가 그건 뭐 네. 우리가 기반을 잡고 네.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영입해서 네.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이 앞서가는 생각이 있으셔갖고 네, 제가 네. 책 보면서도 그 대목에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또 중국통이십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그것도 결국은 간절함입니다.